지금 우선 지금부터는 그래서 아까 개별적인 질문, 각 그 엄마는 이런 성향이고 아이는 이런 성향이고 또 이런 특수한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임상적인 좀 얘기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지금 엄마는 약간 DI 좀 스타일이고 또 아이도 그런 같은 DI 성향이에요. 그럼 이게 그 베스트는 쿵짝이 서로 잘 맞아가지고 열심히 어디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자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야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의외로 성격이 보통 아까는 보통 엄마는 D형인데 애가 너무 답답한 C형이어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향이 같은데도 그 안에서의 미묘한 어떤 좀 갈등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향적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냥 내가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이해해서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성향은 둘 다가 그 추구하는 결국에 성취거든요. 성과. 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만족이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방황이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 말씀하신 자녀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뭐 현실적인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내가 많은 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걸 쭉 다 적어 놔가지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났는지 네가 원하는 뭐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학원을 다닌다 그럼 내가 엄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 달 해가지고 한 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지 아니면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런 객관화된 너의 그 성과물, 어치브먼트를 평가할 수 있는 가시적 기준을 하나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달성되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면 특히 이제 D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나온 어떤 성과물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근데 C나 S형 같은 경우는 성과가 안 나도 꾸준히 그냥 참으면서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알 때까지 그게 좀 숙성되고 그럴 때까지 근데 D나 I는 그 성과가 빨리빨리 안 나타나면 또 자주 바꾸게 되고 또 그거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조금 경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해서 직접 부딪히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D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나 아니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곳에도 가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향이 이제 D형의 안 좋은 쪽으로는 이렇게 나갔어요. 뭐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으면서 이것저것에 다 관심이 많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 성향도 있으니까 이제 뭐 음악 듣거나 아니면 약간 그렇게 좀 산만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자기는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런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가서는 똑같이 그 안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나랑 비슷한 성향인데 쟤는 성과가 나는데 나는 안 나. 똑같이 음악을 공부를 하는데 쟤는 좀 성과가 나는데 나는 안 나. 그럼 뭔가 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D형 같은 경우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D는 약간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솔직히 성과가 좀 지가 잘 나니까 그런 걸 아직 유지하는지. 네. 그게 조금.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우선은 지금 여러 갈로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고 지금 모여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현실적인 팁은 두 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은 많고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과가 나는 건지 다 중요한 건지 아니면 또 우선순위 표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에 한정된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걸 하고 먼저 성과를 내야 될 게 뭔지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선택과 집중에서는 사실은 키워드가 선택이 아니라 포기예요. 이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거든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포기를 하나하나 했을 때 가시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경쟁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에서 좀 그리고 또 성과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좀 경쟁적인 상황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경쟁해 보면서 스스로
좀 부딪히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개선해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 또 그 팁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고2 아들이신데 엄마는 약간 DI형이신데 아이는 조금 안정 성향이 이제 조금 늦고 좀 이게 보통 이제 S 성향이 너무 S나 C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이제 늦된 아이라고도 보통 그러거든요.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늦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입시 실적보다는 소통이나 관계 개선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런 거는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주 요즘에 하게 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애들이 수명이 20년이 아니라고. 20년 이후에도 평생 살아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가서 생활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이후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상황에서의 좀 그 아이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어떤 결정들이 났고 그런 결정들이 났으니까 다음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잡아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커가지고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은 얘를 좀 더 기다려주고 보채지 않고 이렇게 재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사춘기까지 지나서 굉장히 좀 관계는 이렇게 보면 무너진 상황에서 그걸 회복해 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교육적인 뭐 기질을 떠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아이를 바꾸려고 그런다거나 뭐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어진 어떤 소통의 기회 때 하나하나 좀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2살 전까지가 아이고 12살 이후면은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실제 12살에 13살에 성인식을 해주고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요. 아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다 컸으니까 얘가 어른이고 그 아이가 결정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을 존중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접근하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어려워질 거니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면은 부딪힘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 권해드리는 건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이상이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길, 자기 스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고 좀 다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약간 신중 성향, 역시 엄마는 약간 DI 주도적인 성향이고 약간 그런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많은데 둘째도 역시 약간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신중 성향이고 이과인데 국어를 좀 못한다. 아버님 의견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입시적으로도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잘하는 과목을 더 잘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등급을 더 잘 받게 하는 거 그런 게 좋고 국어는 이제 약간 약점이니까 그 부분에 보완이 돼서 그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원서 쓸 때도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비중치가 높은 가중치를 또 두는 쪽에 사실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면은 좀 될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불리하다 그러면 대학을 조금 뭐 낮은 레벨로 간다고 그래도 뭐 편입만 해도 사실은 전형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 국어를 아예 안 보고 그러는 또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편입 쪽에 있는 공대는 그런 전형을 좀 활용해봐도 되고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갈 때 사실 오히려 더 본인이 하는 전공에 더 특화된 대학에서는 뭐 국어 시험을 보진 않죠. 대학원 시험을 보고 그럴 때 전공 점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하나 조금 자기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진로 지도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는 지금 IS 성향 좀 사람 중심적인 어떤 성향이고 큰아들이 C 성향, 신중 성향이 굉장히 높고
뭐 엄마가 보기에는 좀 이거 방법이 아닌데 애가 이제 이런 거죠. 외골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한번 아까 C나 S 성향은 정해두고 성과가 안 나는데도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좀 짧게 팁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그 대화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게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 보면서 그 선생님들 가운데 좀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을 때 좀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 좀 뭔가 좀 잘 맞는 선생님? 저 선생님 얘기는 진짜 그런 것 같다. 좀 이런 어떤 선생님 누구 없어?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는. 제가 학원에서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고3 저기 하고 그럴 때 너무 성향이 다르고 막 그러면 애한테 잔소리하고 뭐 그래봤자 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싶은 걸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또 전달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좀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달리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논리성이 있고 또 아이가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멘토들 아니면 선배나 뭐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는 게 좀 이제 중고등학교 대화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또 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약간 DI 성향이 강하셨는데 남편이 이제 CS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많은 좀 갈등이 좀 있었고 또 아이는 약간 그 큰딸은 지금 IS 성향이어가지고 I적인 거는 조금 이제 맞는데 S 성향이 좀 강하니까 너무 좀 답답해서 이렇게 좀 윽박지르고 또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머니는 이제 하브르타가 좋다고 그러니까 하브르타 D형은 이제 뭐 좋다고 그러면 이제 달리는 거거든요. 바로 하고 싶은데 애가 이제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또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약간 그러면은 S형은 뭔가 변화를 줄 때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슬쩍슬쩍 하나씩 들어오게 하는 그 왜 우리 예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를 그 물에 삶아서 죽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확 올리면 이게 확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면은 이게 그 약간 S형이나 C성향은 그 뭔가 변화나 이런 거를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민감하게 좀 D나 I형의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뭔가 변화, 엄마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바로바로 알아채거든요. 근데 C나 S는 약간 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고 엄마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중에서 뭐 하나를 좀 살짝 비슷하게 좀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그런 방법들을 하고 좀 소개를 해주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S성이 둘 다 이제 딸 같은 경우는 IS 성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약간 호소를 해야죠. 너가 이걸 해주면 엄마 너무 사실 좋겠고 또 우리 앞으로도 대화도 잘 되고 그러면 화목한 가정 분위기도 좀 좋아지지 않겠어? 응? 그리고 우리 간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겠어? 뭔가 이런 좀 정서적인 부분에 호소를 해야 되는. 근데 D나 C 성향의 가끔은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걸 호소를 하면 안 돼. 뭔가 성취가 뭐가 생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야죠. 그러니까 엄마 불쌍하니까 눈 딱 감고 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D나 C성향이 강하고 그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호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